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 하면은 그 무상급식 반대 파동이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무상급식 반대하는 나쁜 사람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 시장이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이 또 새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총리가 뭐 전당대회 나가서 인사하면 총리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또 강훈식 실장을 총리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메인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치권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좀 기억에 남는 서울시장 누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명박 서울시장, 청계천 그리고 버스 중앙차선 사실 업적 때문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박원순 시장 워낙 뭐 극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두 분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박원순 전 시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도 박원순 전 시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서울이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까 정치권도 그래서 제일 먼저 집중을 해서 보는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정치 TMI의 주제는 불붙은 서울시장 대전 오세훈의 대항마는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적할 만한 대항마가 누구냐 이런 대전표도 지금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좀 남았잖아요. 6개월이 남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얘기가 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제일 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도 있고 서울 민심이 이제 전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면은 이제 중도층이 돌아섰는지 알 수 있고 여당이 질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 불붙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서울은 예산이 40조가 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도시 하나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겠죠. 근데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 하면은 그 무상급식 반대 파동이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무상급식 반대하는 나쁜 사람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벌써 4선이라고 해서 되게 놀랐어요. 뭔가 어떤 분이신지. 일단 오 시장은 TV 방송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먼저 알렸어요. 오 변호사, 배 변호사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먼저 떴죠. 그리고 2000년대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젊은 개혁 보수로 소장파로 이름을 날렸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개혁에 앞장을 섰는데 그 이후 후원금을 제한한 제도하고 지구당 폐지하는 정치개혁법을 현실화시켰고 오세훈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2010년에 이제 재선까지 됐죠. 하지만 그 뒤에 하윤인턴 얘기한 것처럼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인해서 자진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유고로 2021년 보궐선거 때 승리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재선을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만 5번을 치르게 된 거죠. 4번이나 했으면은 질릴 법도 할 것 같거든요. 새로운 인물들을 사람들이 원할 것 같기도 한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한 걸 보면 여전히 오세훈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여전히 사선인데도 지지율이 높은 건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일단 인지도가 훨씬 높고 기본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들 봐도 보수 진영에서는 오 시장이 거의 20% 넘게 나오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10% 정도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쪽에서도 지금 오 시장을 대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진보 쪽에서도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석 총리,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단 대표 여러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비등비등하고 도토리 키재기지 뭔가 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대결에서도 이제 오 시장이 거의 다 우위가 나오고 그럴수록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 하면 최근에 사실 정책 관련 논란도 좀 많았거든요. 종묘 앞에 세운상가 재개발 두고 문화재청이랑 여당 쪽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강버스도 좀 운행하면서 막 중단되고 이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소위 이런 오세훈표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지율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선배? 마땅히 이제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한강버스 자체는 이용률 자체가 낮아서 시민 체감도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고 종묘 논란도 문화재 보호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발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파장은 없는 것 같아요. 판도를 흔들 만한 이슈는 아직 없는 거네요. 뭐 그렇죠.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4선을 한 거에 비해서 대표 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선배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 하면 딱 청계천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딱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DDP는 좀 네. 유명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디자인 서울,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혹시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강버스가 잘 됐으면 오 시장이 뭔가 한강버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됐으면 대표 상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기자님께서는 실제로 오세훈 시장님을 뵌 적은 있으신가요? 법정모도 오세훈 편 쓸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스한 느낌이고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훈남이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확실히 좀 훤칠한 훈남 느낌이 좀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예. 나무위키를 이제 봤는데 좀 웃겼던 게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은 유부남 1위를 하신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역시 이제 정치인도 외모나 이제 카리스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소속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기 전에 빨리 연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해서 표가 갈리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이잖아요. 네. 이 말은 이준석 대표와 연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원래 오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예전에 바른미래당도 같이 했고 성향도 개혁보수 성향으로 이제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면이 아무래도 많은 거죠. 극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합쳐야 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연대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 게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준석 대표도 강경 극으로 가는 이런 국힘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해야 국힘과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진짜 두 사람이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가 문제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친윤계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는 걸 금기어 지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나가서 신당을 차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내부도 고민이 커요. 대선 때처럼 이제 간판 스타 하나로 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연대 필요성을 말하고는 있는데 반대로 또 이제 당 정체성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는 순간 지지층이 빠져나간다.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콧대가 높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는 국힘이다, 오세훈 시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던데 이준석 대표는 연대를 통해서 뭘 좀 노리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친정에 우군이 한 명 있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강성보수에서 변화해야지 본인도 돌아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 시장이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이 또 새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상상력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생각했을 때 지금 보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혁 보수, 뭐 건전 보수가 이제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오세훈 시장이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선배? 지금으로서는 없겠죠. 정치는 상상력이니까. 더 죽어야죠. 아, 국힘이 더 좀 더 망해야죠. 죽어. 더 망하면 더 망해야지 이제 보수 세력들이 뭔가 다시 새판을 짜려고 하지. 지금은 20%대이긴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어도 제1야당이니까 변화와 쇄신의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아마도 이제 지방선거 때 대패하면은 새로운 모색들이 꿈틀꿈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잡기에 나선 민주당 쪽 움직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세훈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좀 민주당에서 보이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뭐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오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존재감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세훈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지 당내 경쟁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오 시장의 정책 같은 걸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 시장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 이번 주제도 뭔가 싸우는 분들이 없나 챙겨봤는데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랑 면담하려고 기다렸다가 못 만나니까 치사한 놈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계속 이제 공격 중이신데 종묘 개발한다고 하니까 막 숨이 턱 막힌다. 광화문에 총조형물 세운다고 하니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한테 오세훈 스토커냐. 다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 민주당이 이제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강성 지지층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져 있는 거죠. 뭐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방금 하윤이 인턴 말한 것처럼 스토커 수준으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게 순수히 본인의 뜻으로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실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뭔가 이제 뒤에서 얘기한 게 있지 않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누구의 의중이 좀 담겼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총리가 이제 광역단체장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계속 오 시장을 연달아서 공격을 하길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용산의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한 행보는 이제 아니라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하고 대통령실의 관계가 뭔가 약간 삐그덕거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전당대회에 내보내서 당대표를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대통령실도 고민이 좀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는 좀 됐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제 서울시장에 적수로 내보낼 그렇죠. 만한 민주당의 인물이 없으니까. 지금은 딱히 안 네. 보이니까 일단은 좀 오세훈 시장의 표를 좀 민주당이 가져오는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를 좀 내보낸 그런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뜨고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설문조사 1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고 잘했고 기초단체장하고 또 광역단체장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공통점도 있고 해서 어떤 의원들은 명심은 정원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치인 잘 모르는데 음. 그 성동구청장님은 X에서 엄청 활발히 활동하셔서 아 정말요? 네,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꽤 있긴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어디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기초단체장이다라는 게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고 그게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발휘할지는 좀 더 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고 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면 너무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시겠 발 뻗고 잘 수 있을 발 뻗고 텐데. 주무시겠네요. 근데 이제 여야 막론하고 신선한 인물이 참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선배가 보셨을 때 아, 이 사람이 한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꼽으시는 분이 있으실지. 저는 일단은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젊은 주자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민주당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행정 경험을 좀 쌓아봐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체급이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안땡땡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보드워트예요? 왜 이름을 언급을? 그런 분들이 그 과정에 사실 처음에 뭐 그냥 얘기할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잖아요. 그쵸. 그때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으면 지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서울시라는 게 어쨌든 행정 수도기도 하고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축소시켜 놓은 이제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뭐 부동산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체급이 너무 좀 빨리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도 한번 해보고 행정 경험을 기르고 대선에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럼 선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제일 앞서긴 하는데 남은 6개월 사이에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일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오 시장이 잘해도 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변수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후보로 나올지 말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요? 관심 있어요? 제가 사적인 관심이 아니고 사적인 관심이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건 유부남이거든요. 아, 유부남이세요? 아들 때 대학이 아니라 이미 직장도 잡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민석 총리 둘 다 이제 좀 내려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밀지가 전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총리가 뭐 전당대회 나가든지 하면 총리 자리가 비잖아요. 네. 그럼 또 강훈식 실장을 총리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것도 근데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정해져 안에, 있는 예.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돌려막기.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가장 신뢰하는 사람 2명을 꼽자면 그렇게 둘인 거죠. 지금 정청래 빼고 그분을 어떻게든 지금. 지금 뭔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윤 인턴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TMI 뭐예요? 아까 제이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오세훈 시장님이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은 유부남 1위를 한 적이 있다. 그거 듣고 차장님도 정치하셨으면 그런 설문조사에서 진짜로 오세훈 시장을 제쳤을 것 진짜. 같다.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